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에서 발굴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인건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는 전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6.25 전쟁 70주년을 기억하는 특별전과 관련한 것으로 6.25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수습되지 못한 전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사자 유해발굴에 대하여 이 시간을 통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준비하였습니다. 발표에 앞서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전공을 하고 그 고려대학교와 문화재 조사기관인 한국고고환경연구소에서 10년 정도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를 참여했습니다. 이 유해발굴과 관련해서는 6.25 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진행된 그 전사자 유해발굴을 통해 이 일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육군본부에서 고고학 전공 학생들에게 유해발굴병 임무를 부여하였는데 정말 운이 좋게 제가 뽑혀서 이 유해발굴에 처음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고학 전공 학생으로 총보다 발굴 도구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제가 이쪽을 공부를 하면서 정말 좋았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발굴병으로 군생활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전역 후에는 그 육군본부와 유해발굴을 함께 했었던 충북대학교에서 그 발굴 조교로 또 전사자 유해발굴에 참여하게 되었고, 연이 닿아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에서 감식관으로도 또 근무를 했습니다. 그 2019년에는 발굴 팀장으로 비무장지대의 화살머리 고지에서 유해 발굴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선생님들 발표를 참고를 했더니 이 자기소개를 하실 때 정면 사진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분위기 있는 사진을 좀 넣으셨는데 저도 한번 그런 사진을 넣어볼까 해서 찾아봤습니다. 이 위에 있는 사진은 올 봄에 비무장지대에서 이제 유해를 수습하고 약식제를 한 다음에 이렇게 공성을 위해서 이렇게 관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고, 아래 사진은 감식관으로 근무하면서 이 유해발굴 감식단 청사 개관식 때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취재를 왔었는데 그때 좀 멋져 보이려고 이렇게 연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 전사자 유해발굴에 대해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주변 분들이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 유해 발굴이 시작되고 20년 동안 전사자 유해 발굴과 관련하여 많은 언론 매체에서 소재로 다루기는 했지만 이게 주로 호국보훈의 날 6월에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또 금방 잊혀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해 발굴을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린 것이 아마 이 포스터에서 보이시는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영화가 아닐까 합니다. 천만 관객을 동원한 이 영화의 실제 모티브가 된 것은 그 유품을 통해서 처음으로 신원이 확인되신 최승갑이라는 그런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형제 간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또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뭐 다음 페이지에서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 첫 장면을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제 기억으로는 유해 발굴을 진행하면서 이름이 새겨진 유품이 확인이 되고 또 그를 통해 신원 조회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형은 장동건, 동생은 원빈, 참 멋진 형제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게 짧게 나옵니다. 유해 발굴과 관련돼서.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전사자 유해 발굴의 과정을 또 잘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지금 와서 한번 다시 제가 봤는데 또 이제 좀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50년이나 기다렸다는 이 아래 사진 속 이 대사가 이제 이 배경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50년이 지나서 그 유해 발굴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좀 말해주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영화 속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용산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에 세워져 있는 형제의 상이라는 조형물입니다. 그 유해 발굴과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앞에서 이야기한 그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이 나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그 6.25 전쟁 당시 국군과 북한군으로 맞서 싸우던 두 형제가 전쟁터에서 극적으로 만난 실화를 조형화하여 만든 그런 동상이라고 합니다. 형인 8사단 16년대 박규철 소위와 북한군 8사단 84년대 박용철 하전사가 원주 치악곡의 전투에서 극적으로 만난 모습을 재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유해 발굴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형제와 관련된 그런 또 사연이 있는데요. 이 현충원에 나란히 묻혀 계신 이만우, 이천우 형제의 스토리입니다. 그 형님인 이만우 하사가 1951년 고양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시고 나서 1960년 5월에 현충원 묘역에 모셔졌고, 동생인 이천우 2등 중사는 1951년 백석산 전투에서 전사를 하시고 2010년에 그 유해발굴 감식단에 의해서 발굴이 되고 난 뒤에 이 신원이 확인돼서 이 현충원에 두 분이 나란히 안장이 되어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고 최승감님의 유품입니다. 원래 그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 속 원래 모티브가 되신 그런 분이신데요. 삼각자에 새겨진 이름을 보고 1차적인 신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스토리, 그러니까 태극기 휘날리며와는 좀 다른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이 최승감님께서 전사하신 후에 그렇게 이제는 아내분께서 이 꿈에서라도 남편을 한번 만나보기를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꿈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해가 발굴되었다는 소식을 듣기 하루 전날, 이 진짜 50년 만에 이렇게 꿈속에 나오셔서 이제 당신을 만나러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유해 발굴 처음 참여하면서 듣게 됐는데, 정말로 이렇게 어찌 보면은 가슴 아픈 사연이 아닌가 이렇게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전사자 유해 발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발표에 쓰인 대부분의 내용들은 그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좀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이 발표가 끝나고 나서 혹시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홈페이지에 이렇게 방문을 하시게 되면은 좀 더 많은 자료가 있어서 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이란 그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아직도 이름 모를 사냐에 홀로 남겨진 12만 3천여 구의 호국 용사들의 유해를 찾아서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국가적 호국 보훈 사업입니다. 원래 6.25 전쟁 이후 수습하지 못한 전사자의 수는 13만 5천 구 정도였는데 20년간 그 유해 발굴을 하면서 수습한 국군 유해가 약 1만 구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국유단 홈페이지에서는 이 앞으로 찾아야 할 유해의 수를 12만 3천여 구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국가 무한 책임 의지를 실천함으로써 전사자의 넋을 위로하고 그 명예를 고양하는 것에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유가족들의 어떤 70년의 한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를 구축하면서 국민 통합의 계기와 또 국가 정체성 확립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은 2000년 6.25 전쟁 5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육군본부 내 잠정 조직에 의한 3년 한시적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유해 발굴을 진행을 해보니 그 성과가 너무 커서 2007년에는 현재의 그 유해 발굴 감식단이 창설이 되면서 육군에서 국방부로 사업 주체가 전환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정부 주도하에 연구 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국가 연구 사업을 위한 이 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전사자 유해 발굴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9년에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제가 구축되었고 2013년에는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이 국정과제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그 발굴된 중국군 유해가 최초로 중국으로 송환이 되었고 2016년에는 북한에서 발굴된 국군 전사자 유해와 남한에서 발굴된 미군 전사자 유해의 상호 봉환 행사가 열렸습니다. 또 2019년 작년에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 고지에서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이 시작이 되었는데 아쉽게도 그 북한 측에서 참여를 하지 않아서 현재는 그 남한 측만 그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 작년 1년 동안 유엔군을 포함해서 총 261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 2020년에는 6.25 전쟁 7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미군에 의해 북한에서 발굴된 147구의 유해가 봉환되는 그런 행사도 있었습니다. 6.25 전쟁 인명 피해 현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쟁 때 발생한 국군 전사자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사자로 분류된 13만 7,899명과 실종 포로로 분류된 3만 2,838명 중 일부입니다. 실종 포로 중에서 그 포로 송환에 의해 귀환한 포로와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포로를 제외한 실종자를 2만 3천여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중에서 전사자로 추정되는 숫자를 합할 경우 국군 전사자는 16만 명에 이르지만 그 중에 유해를 수습해서 국립현충원에 안장한 숫자는 2만 9천여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전사자는 그 국립현충원에 위패만 모시고 있는데 그 숫자가 13만 구이고 20년간 발굴한 국군판단 유해를 제외하면 12만여 구의 유해가 아직도 사냐에 남겨져 계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들 유해는 남한 지역의 65%, 비무장지대의 10%, 북한 지역의 25% 정도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년간 발굴 성과를 본다면 이 모든 유해를 수습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 계산하기도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우스갯소리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약 한 120년 이상이 걸린다는 그런 좀 수치가 나와서 정말로 이 사업이 어렵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유해 발굴과 관련하여 TV에서 이렇게 방송이 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부분 그 다큐멘터리와 같은 형식의 그 프로그램이 주를 이뤘는데 이처럼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 유해 발굴에 대한 주제를 좀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는 가장 좀 잘 알려진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진짜 사나이와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 유해 발굴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사나이는 보지 못하고 그 선을 넘는 녀석들만 시청을 했는데 참 재미있게 그리고 좀 봤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전사자와 민간인 유해 발굴 모두 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어떤 소개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 전사자 유해 발굴 절차에 대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사자 유해 발굴은 크게 총 4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조사와 탐사, 2단계는 발굴과 수습, 3단계는 신원 확인, 4단계는 후속 조치입니다.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의 이 조직도를 이렇게 캡처를 해서 올렸습니다. 이 본의 아니게 이 감찰 쪽에 이제 파란색으로 좀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이 감찰을 이렇게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저희 단의 전체적인 조직도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계획운영처, 조사발굴처, 신원확인처가 이제 가장 많은 그 핵심적인 임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발굴 병들을 이렇게 관리해주는 이제 지원대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1단계 조사 탐사 그리고 2단계 발굴 수습과 관련돼서는 조사 발굴처에서 임무를 수행을 하고, 이 3단계 그 신원 확인과 관련돼서는 말 그대로 이 신원 확인처에서 임무를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4단계와 관련해서는 계획 운영처에서 이렇게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사자 유해 발굴 절차 1단계인 조사와 탐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해 발굴에 앞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이 기초 자료의 수집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파야 하는지를 알아야만 이제는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임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투 기록 그리고 부대별 전투 상황도 부대사와 같은 그런 전사 연구를 수행을 하고, 주민 그리고 참전 용사 분들의 제보와 증언을 통해서 그 유해 발굴 지역을 대략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기초 자료를 확보한 후에는 그 현장 답사를 통해 그 전투 정황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현장에 직접 나와서 어떤 전술적 상황 판단을 하게 되고, 또 이 전사 자료와 이 여러 기록들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또 교통호와 개인호 등 전투 흔적이 남아 있는지도 좀 찾아보게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의 기록이 세밀하지도 않고 또 그런 지도상에 거칠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있고, 또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 지형이 이렇게 변형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검토하기 위해 이렇게 직접 현장을 찾게 되는데요. 그 전투가 이루어진 곳들이 그 높은 산 정상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 지역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이 단계에서부터 우리 탐사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를 파악을 하게 되면은 뭐 실질적으로 우리 발굴병들이 뭐 이동하는 시간만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그런 곳도 있고, 예, 정말 어렵게 그 발굴에 또 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제 그 조사팀이 어떤 곳까지 가서 현장 확인을 하는지를 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모든 현장이 저렇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발굴 조사를 해보니 실질적으로 저런 곳에서도 유해가 확인이 되고 있어서 정말로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고생하시면서 그 유해 발굴 지역 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그 금속 탐지기를 이용한 현장 확인 모습입니다. 그 전투 지역의 경우 탄약류를 비롯해서 이제는 다양한 그런 금속 물체가 확인이 되는데요. 그 양이 많고 그 넓은 범위에 걸쳐서 확인이 된다면 그 지역은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유해가 발굴된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 세 번째 사진은 그 지역 주민의 증언 모습입니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정확히 기억하시기는 좀 어렵기도 하지만 이러한 증언이 또 큰 도움이 돼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유해 발굴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 네 번째 사진은 직접 목격하신 분께서 이제 현장을 또 직접 찾아주셔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건데, 역시나 그 정확한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실제로 제가 발굴했던 곳을 20년 만에 찾아봤는데 수목이 많이 자라서 결국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 너무 기억 속에 생생해서 당연히 올라가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마지막 사진은 그 미군과 함께 조사 탐사를 실시하는 모습입니다. 미군의 경우 이제는 실종자의 그 위치가 어느 정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역시나 그 오차도 커서 그 유해 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유해 발굴을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이제 두 국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이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입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원체 이제는 전 세계에서 그 전투에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전사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전사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는 만들어진 조직이 존재를 합니다. DPAA라는 그런 조직인데 우리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의 이제 모델이 되는 그런 부대이기도 합니다.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현장 답사까지 다녀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 종합 발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제 확정을 짓게 됩니다. 어디를 발굴할 것인지, 언제 발굴을 할 것인지, 또 어떤 부대가 발굴을 할 것인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정하게 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정해지면은 그 발굴을 하기 전에 발굴 부대에 어떤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발굴에 참여하는 발굴 요원들에 대한 이제 교육까지 이 단계에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1단계가 이제 완료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발굴을 하는 2단계에 들어오게 됩니다. 발굴 수습의 단계로 이제 본격적인 발굴에 앞서서 가장 먼저 개토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지역별 유해 발굴의 시작을 알리고 또 안전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지역 책임부대장이 주관을 하고 있고 지역의 기관장, 참전 용사님 등이 이제 참석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토제가 정말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20년 동안 유해 발굴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항상 주변에서 이제 폭발물이라든지 험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아주 큰 사건 사고 없이 그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아마 또 이런 개토식이 정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개토식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이 돼서 그 발굴과 수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모든 단계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 또 제가 이제 발굴 팀장의 임무를 수행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그 유해 발굴 감식단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마 또 다른 분들은 또 각자가 하시는 그런 임무의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시겠지요. 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의 주도 하에 이제 발굴이 진행이 되는데, 팀의 구성은 간부인 발굴팀장 1명과 한 6명에서 8명 정도의 용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발굴기록병으로 지원한 용사들은 역사학 관련 전공자나 매장문화재 발굴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이 전문 발굴병들이 이 문화재 발굴 기법을 적용을 해서 정밀 발굴을 실시를 하게 되고 또 전사자 유해 발굴 전문 시스템, 저희는 이제 키아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록을 하게 됩니다. 노출이 되고 수습까지 완료된 유해는 전통 방식에 따라 그 오동나무관에 입관을 하고 나서 국군으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태극기 관포를 하고 이제 임식 감식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의 그 노출 실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앞에 제 소개를 드릴 때 한 10년 정도 그 문화재 발굴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뭐, 유물이라든지 유구들을 노출할 때 정말 잘 하시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는 이 유해를 노출하는 그 실력이 정말 오랫동안 하신 분들의 그런 실력과 버금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이 전역을 하고 그런 문화재 조사 기관에서 좀 많이 활약을 했으면 좋겠는데 참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었을 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좌측 상단의 사진은 이제 입관 후에 태극기를 이렇게 관포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좌측 하단의 사진은 이 관포가 끝난 후에 약식 제례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그 또 우측의 큰 사진은 이제 약식 제례까지 완료한 유해를 그런 봉성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그 국군의 유해를 찾아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임시보안소까지 이렇게 봉송을 할 때면은 아,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보람된 일이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아마 이때 이 태극기로 쌓여져서 이제 봉송이 됐을 때 좀 가장 크게 느끼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항상 이렇게 많은 유해들이 찾아져서 이렇게 멋진 사진으로 남겨지면 참 좋을 텐데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현장에서 발굴된 유해는 앞에 이제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그 태극기에 쌓여져서 그 가까운 군부대에 설치된 임시 보안소로 모시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이제 약식 제례를 또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유해를 이렇게 열어서 또 세척도 하고 1차 감식 후에 완료된 유해는 다시 임시 보안소로 모시게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곳에 계시다가 그 중앙 감식소에 있는 국선제라는 곳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그 유해가 임시 봉안소로 옮겨져서 임시 봉안식까지 끝나게 되면 이제 해당 유해는 기초 감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2단계가 끝나고 그 3단계인 신원 확인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감식병들에 의해서 그 유해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척된 유해를 전문 감식관들이 성별 그리고 연령 등 그 육안으로 가능한 감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기초 감식에서 또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관련 전사와 발굴 정황 그리고 출토 유품을 기초로 발굴 팀장과 현장 감식관들이 우선 그 피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피하 판단이라는 것은 이 유해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아군이면은 한국군인지 유엔군인지, 적군이면 북한군인지 중국군인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좌측에 있는 그런 사진은 우리 그 감식병들이 유해를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중앙에 있는 그 지금 돋보기를 들고 이렇게 그 감식을 하고 계신데요. 아마 그 치아를 통한 연령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제 얼굴에 가려진 채 이제 뭔가 손에 들고 두 분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 좀 저 단계는 예전의 그런 모습이긴 한데 그 현장에서 나온 그런 어떤 정황들을 가지고 피하 판단을 하고 계신 그런 모습입니다. 현장에서 이제 기초 감식이 완료된 유해는 그 봉송 전용 차량을 이용해서 중앙 감식소까지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이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등록 번호를 부여를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그 번호를 부여받으신 후에 이제 신원이 확인이 돼서 그 번호가 아닌 그 이름으로 그분의 존재가 확인이 될 때가 아마 저희가 하고 있는 임무에 있어서 가장 보람된 그런 임무가 아닐까 합니다. 아직까지 저는 그러한 분을 찾지 못해서 좀 많이 좀 마음이 안 좋은데 언젠가는 찾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로 열심히 유해 발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제 기준으로 이제 좌측인데요. 그 좌측 사진의 모습이 그 전용 봉송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 중앙 감식소까지 유해를 모시는 그런 사진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지금 멋진 그 정복을 입고 계신 분이 이제는 유해 관리 담당관님이십니다. 그래서 유해 관리 담당관님께서 체계적으로 잘 유해 관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현장 감식소에서 이제 중앙 감식소로 또 오시게 되면 이제 기초 감식에서 하기 어려운 정밀 감식을 진행을 합니다. 육안 감식으로도 이제 가능하긴 하지만 그 전사자의 성별, 연령, 그리고 인종, 개인적 특이성 등 이제 법의학적
분석이 또 이루어지고요. 3차원 스캐너나 이제 비교 분광기, 엑스레이 등의 좀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국군의 경우에는 그 개인 신원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원체 그렇게 좀 준비할 수 있는,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자료 확보가 거의 전무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미국의 경우에는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면 이 개인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뭐 치아 엑스레이 촬영과 같은 어떤 개인 기록을 작성을 하는데, 이 한국군의 경우에는 이런 자료가 이렇게 전혀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인식표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인식표 같은 경우에도 이 전쟁 초반에는 제대로 보급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유전자밖에 없습니다. 이 유전자를 이용한 신원 확인 방법을 이제는 하기 위해서 이 중앙감식소에서는 유전자 검사용 이제 시료 채취를 하게 되고, 또 이제는 최근에 그 유전자 그 과가 저희 단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그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제가 좌측이라고 표현을 했더니만은 왠지 제가 생각해도 뭔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첫 번째 사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중앙 감식소의 내부의 모습이고, 지금 열심히 하얀 가운을 입은 그런 감식관님들께서 그 정밀 감식을 하고 있으신 그런 모습입니다. 예, 저도 10년 전에 이제 저런 모습으로 이제 임무를 수행을 했는데, 지금 또 까만 옷을 입고 하고 있네요, 일을. 참, 흙과 백의 두 단계를 참 다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가운데 사진의 모습도 역시나 정밀한 그런 감식을 위해서 이렇게 유해를 관찰을 하고 계신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 사진 역시 이제 그런 사진인데, 이게 제가 카메라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이 사진을 하나 이렇게 또 가리게 됐네요. 그 제 얼굴 뒤에 계신 감식관님이 누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역시 중앙감식소에서의 작업 모습입니다. 그 현미경을 이용해서 이제 사람뼈와 동물뼈를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하고, 이 3D 스캐너를 통해서 뼈의 형태를 기록하고 복원 작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뭐 요즘은 또 이제 그 3D 프린터라는 어떤 또 신문물이 있어서 예, 저런 복원된 어떤 유해의 모습을 또 잘 다시 제작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이제 유해 상태를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는 그 유가족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그 가족의 그런 과거 모습들, 뭐 어디가 골절된 적이 있었다, 아니면은 뭐 어디가 뭐 다른 분들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러한 관찰들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의 사진은, 아래쪽 그 마스크를 쓰고 계신 감식관님은 그 단에서 유품 관리와 분석을 담당하고 계신 감식관님이십니다. 현장 감식소에서의 어떤 세척이 좀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이 중앙 감식소로 유품이 들어오게 되면은 좀 더 이렇게 정밀한 그런 세척이 이루어지고, 또 관리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유전자 비교 검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생전에 기록된 정확한 신원 확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사자와 유가족과의 그 유전자 비교는 신원 확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혹시 이 발표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가족분께서 6.25 전쟁에서 전사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전국 지역의 보건소나 군 병원에서 그 유전자 시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그런 데이터를 좀 이렇게 모아서 지금까지 저희가 모신 그런 유해의 신원이 확인이 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감식소에서 정밀감식이 완료된 유해 중에 신원이 확인이 되신 분은 이제 가족의 품으로 보내드리고, 그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는 그 신원 확인이 될 때까지 그 저희 유해 발굴 감식단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 보관은 이제 그 오염 방지를 위해 특수 재질 박스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예, 이 그 박스의 가격을 사람들에게 가끔씩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박스가 이렇게 비싼 박스냐라고 하면서 놀라시더라고요. 예, 아무튼 저희는 그분 어떤 최고의 어떤 보관 상태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또 지금은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추후에 또 이제 유전자 그 분석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유해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채취를 했는데 찾지 못하다가 최근에 또 나온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찾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유해를 보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단계에 이제는 그 기초 감식부터 그 저희 국방부 이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분들을 국방부에 이제 최종 이렇게 보관하는 단계까지 이제 3단계 신원 확인 그런 절차 감식에 대해서 감식 절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4단계 후속 조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원이 확인이 되면은 이제는 신원 확인 통보관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통보관을 임명을 해서 유가족에게 통보를 하게 되고, 그 유해 발굴 감식 단장, 지역부대 사단장, 지자체장 그리고 보훈단체 등이 이제 참여를 해서 귀환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신원 확인 전사자의 유해는 그 소속군의 참모총장 주관으로 안장식을 거치고 그 국립대전현충원에 지금 안장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이제 그런 행사를 또 진행하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사진이 이제 지금은 아니고 이제 예전에 저희 감식 단장님께서 그 유가족 분에게 그 신원 확인 유해와 관련된 어떤 폐와 그 유품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의 사진입니다. 그 신원 미확인 전사자는 합동 봉안식 후에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중앙감식소에 보관이 됩니다. 이 합동 봉안식은 국가의 이제는 품으로 돌아오신 전사자 유해에 대해 예를 표하는 그 의식으로 국무총리 주관으로 그 국립현충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외국군 전사자의 경우에는 유엔군은 해당 국과 협의를 해서 유엔사 정전위를 통해 본국으로 송환이 되고요. 적군의 경우 뭐 중국군에 해당이 되겠죠. 그 인수 의사를 뭐 타진을 한다고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현재는 그 송환 행사를 통해서 중국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군의 경우에는 북한에서 그 유해를 받아가지 않아서 현재는 적군 묘지에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그 신원 확인을 해서 가족에게 보내드리고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유해는 저희가 될 때까지 유해 발굴 감식단에서 보관을 하게 되고, 또 적군 유해 같은 경우는 뭐 보내고 다시 매장을 하는 단계까지 되게 되면 이제 유해 발굴의 어떤 절차는 다 이렇게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해 발굴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유해 발굴을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전사자와 관련된 자료 부족으로 그 정확한 매장 위치를 파악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 거의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돌아가신 전사자를 목격한 어떤 지역 주민이라든지 죽음을 곁에서 바라본 그 참전 용사의 증언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에 그 해당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서 그러한 어떤 제보와 증언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그런 어려움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신원 확인을 우리가 유전자 검사에 의존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이 발발하다 보니 어떤 참전 용사들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개인 그런 것도 그렇지만 또 이게 지금 뭐 발굴을 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문자 기록들도 이렇게 제대로 맞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굴되는 유해의 잔존율이 높지 않은데 얼마큼 남아 있느냐, 이제는 전체 부위에서 얼마큼 남아 있느냐를 이제 보는 건데, 이러한 부위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또 이로 인해 그 유전자 검사가 결국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비교할 수 있는 그 직계 유가족 분들이 좀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계가 어렵다 보니까는 그 전후, 그 손자분들, 자손분들의 참여가 절실한데, 이 또한 또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런, 가족들을 남기시지 못한 분들도 많아서 또 이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로는 그 국토 개발에 따른 이제 지형 변화에 의해 우리 전투 현장이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수의 유해들이 유실이 되었는데,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유해 발굴이 어려워지고 뭐 있다는 건 이제는 뭐 명확한 사실인데, 하지만 이런 사업의 어려움에도 우리는 마지막 한 분의 유해를 찾을 때까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모든 참여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들을 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인원들이 유해 발굴 절차에 따라 이제 발굴을 한 결과, 이제 다음 표처럼의 어떤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까지는 총 1만 1000여 구의 유해를 발굴을 했고, 작년 2019년에는 약 500구의 유해를 추가로 발굴을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는 2010년, 2009년, 뭐 2012년까지 매년 1000구가 넘는 유해를 발굴을 하였는데, 이제는 또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정말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시간의 흐름이 이러한 결과를 만든 것 같고, 다시 한번 뭐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마지막 항구의 유해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보시면은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유해가 확인이 되었고, 그다음에 뒤를 이어서 이제 경북 지역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뭐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중국군의 참전과 또 그 고지전의 양상이 있었던 곳이라 가장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이라서 이제 많은 수의 유해가 확인이 되었고, 경북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아마 한국전쟁 최대의 격전지라고 하는 그 낙동강 방어 전투, 다부동 전투 등이 있어서 아마 그와 관련돼서 많은 수의 유해가 발굴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이제는 뭐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보이는데요. 전라도, 전남,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로 전투보다는 공비토벌 작전이라든지 이제 빨치산 뭐 그러한 것과 관련된 그런 유해를 발굴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발굴된 유해의 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그 유해 발굴과 관련된 제가 직접 저는 참여했던 그 발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유해는 그 2002년 경기도 광주 음현리에서 발굴된 국군 유해입니다. 그 제가 병사 때 직접 발굴한 유해인데 그 철모를 쓰신 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유해를 발굴하는 날이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그 텐트를 치고 발굴을 했었던 게 이제 기억에 남는데, 이 철모 안쪽 내피를 확인해 보니까 육사 마크가 이제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래쪽 사진인데요. 그 해당 지역은 육사 생도들이 그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전투에 참여한 곳이었습니다. 그 전쟁 당시 육사 생도였던 예비역 장군님께서 직접 현장에 오셔서 이제는 전우들의 유해를 꼭 찾아달라고
하셨는데 그 장군님의 이야기가 그 뉴스에 나와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유해 발굴과 또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와서 제가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육군 소위 김의 묘, 국립현충원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없는 이 묘비가 40년 만에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 유해를 발굴하고 이름까지 찾아준 이는 함께 참전한 동료였습니다. 군 생활을 장군으로 마친 이 동료가 오늘 장군 묘역이 아닌 동료 김소희 옆에 묻혔습니다. 그 사연을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발 축사! 예비역 준장 황규만 장군의 영결식. 유골함을 땅속에 묻고 흙으로 덮자 중년이 된 아들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백발의 막내 동생도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오빠 편히 가세요. 저도 못 뵈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황규만 장군이 영면에 들어간 곳은 현충원 장군묘역이 아닌 장병묘역. 그것도 이름 없는 묘, 육군 소위 김해 묘 옆입니다. 지난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육군사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황 장군은 소위로 전쟁에 투입됐습니다. 그때가 2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경북 안강지구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모두 1,5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산화한 이 전투에서 황 장군은 전우 김소희를 잃었습니다. 이름도 몰랐던 전우를 나무 밑에 묻고 또다시 전투에 나섰던 황 장군은 14년 뒤인 1964년 자신이 묻고 표시를 해두었던 그 자리에서 김소희의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곧바로 국립묘지에 안장했고 지금까지 명절마다 먼저 간 전우를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전우의 이름을 찾기 위해 평생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름을 찾으면 넣자. 이름 두자 빈칸 놔둔 거지. 황 장군은 수소문한 끝에 26년 만에 수영이라는 김소희의 이름과 가족도 찾았습니다. 뭐 본인이 당연히 해야 될 거를 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찾아줘야지 하는 나름대로의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 장군에게는 마지막 바람이 있었습니다. 1년에도 몇 번씩 여기 찾아와서 본인이 나중에 죽으면 여기 꼭 묻히겠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자신의 부대를 도우러 왔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전우 곁. 그곳에 끝까지 함께 남겠다는 거였습니다. 김소희를 놔두고 내가 혼자 어떻게 가요? 같이 있어야지. 내세에 가서 김소희를 이제 만나면은 김소희가 나한테 아마 술 한잔 잘 살 거야. 70년 세월 넘게 변치 않은 두 군인의 전우에는 이제 죽음을 넘어 영원히 함께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유품에 대해 이야기를 좀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용한 사진은 2017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67년 만에 기항 그 특별전의 전시 도록 사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온라인 전시를 하고 있어서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해당 그 특별전의 이제 포스터이고요.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온라인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은 또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사자 유해와 함께 출토된 유품은 그 피하 판단과 신원 확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유품들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군용품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전사자가 어떤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피하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유품들은 아군을 대표하는 그 유품입니다. 철모, 탄 링크에 결합된 M1탄, 그리고 M1 소총에 사용되는 대검, 그 목재 부분은 거의 부식이 되고 금속 부분만 남아있는 그 M1 소총의 모습입니다. 국군이 사용하였던 이제 전투화와 수통의 모습입니다. 전투화의 경우는 주로 미국에서 제작된 것이 많고 가죽 부분은 거의 이제 부식이 되고 고무로 되어 있는 이제 밑창 부분만 주로 잔존을 해서 출토가 됩니다. 그 수통의 경우에는 이제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서 그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앙호한 상태로 잔존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런 수통에다가 자기 이름을 좀 새겨 놓으신 분들이 계셔서 또 신원 확인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총기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우리 흔히 따발총으로 알려져 있는 적군 사용의 PPS-43이라는 그런 총기입니다. 총기의 경우에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습득해서 이제는 옆에 정말 놓여져 있는 그런 총을 뺏어서 사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유해 발굴 상황에서는 이제는 피하 구분 없이 출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이제 뭐 복식 같은 거, 의류 같은 경우는 아군인데 나오는 탄은 적군탄이라든지 아니면은 적군 의복을 착용하고 있는데 아군이 사용하는 탄이 나온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나오는 중국군 전투화나 수통은 뭐 중국군이 참여한 전투 지역에서는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다수 확인되는 그런 유품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많이 출토되는 유품들의 사진입니다. 뭐 지금 당장이라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보관 상태가 좋은 그런 탄들이 탄통에서 이제 확인이 되기도 하고, 이 전투화 내부에서는 이제 발과 관련된 뼈들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 야전삽의 경우에는 이제 끝이 얼마나 많이 사용을 했는지 그 끝이 뭉툭해져 있는 그런 형태도 종종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정말로 이분들이 살기 위해서 얼마큼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지 어떤 그런 유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서 이런 유품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도 큰 것 같습니다. 총기를 관리하기 위한 기름통이 이제는 그 하단 첫 번째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사용하는 컵, 그리고 칫솔, 빗들도 유해와 함께 종종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군장류라고 이제 저희가 구분하는 그런 유품들입니다. 주인 없이 홀로 남아있는 그런 철모에서는 그 총탄의 흔적들이 또 많이 확인이 됩니다. 그 의복에 달려있는 단추와 계급장 등은 이제는 그 피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한국군으로 이제는 확인되는 유해들은 그런 단추, 계급장들이 뭐 확실하게 나와서 신원이 이제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전투화의 경우에는 이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태가 좋은 전투화는 피하가 이제 서로 빼서 신기도 했다라는 그런 증언이 있는데, 실제 유해 발굴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 사진은 이제 전투 식량과 이제 식기류입니다. 그 전투 식량의 경우에 그 미군의 시레이션은 그 적군들도 노획하여 많이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끔씩 보면 이제는 중국군으로 판단되는 그 유해 주변에서 다수의 그런 캔유들이 이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숟가락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가 이제 사용했었던 사람의 이름이 또 새겨져 있어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수통과 같이 그런 개인 유품으로 그 신원 확인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사진은 이제 무전기와 수화기, 뭐 배터리의 모습인데 많이 나오는 그런 유품은 아니고 좀 이렇게 보기 드문 희귀한 유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칫솔, 면도기, 치약과 같은 그런 개인 위생 도구들도 종종 발굴이 됩니다. 이 중국군 같은 경우는 이제 칫솔대를 동물 뼈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간혹 또 유해와 혼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사진처럼 뭐 라이터, 담배 케이스, 유리병 등처럼 이제 기호품과 관련된 유품이 출토가 되는데요. 제가 본 유리병 중에는 그 아사히 맥주병으로 화염병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소지했었던 것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의료용품의 경우에는 뭐 진통제나 정수제 등을 보관했었던 소형의 그런 유리병들이 이제 자주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제 얼굴 바로 위쪽에 있는 조그만 유리병, 그리고 갈색병이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유품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개인 소지품들도 많이 출토가 됩니다. 그 중국군의 경우에는 보급품으로 이제 만년필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실제로 중국군으로 판단되는 유해에서 그 만년필이 또 많이 출토가 됩니다. 그 발굴을 하는 입장에서 그 아군으로 보이는 유해가 이제 확인이 되면
가장 먼저 인식표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역시나 그 신원 확인 때문인데요. 그 인식표의 경우에는 전쟁 초반에는 이제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쟁이 진행되면서 이제 보급률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는 초기 전투 지역보다는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전투를 한 지역에서 이 인식표들이 많이 출토가 되고, 또 그렇게 인식표를 착용하셨던 분들은 이제 신원 확인이 쉽고 이제 유가족까지 찾는데 좀 크게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유품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좀 마무리를 짓고요. 지금 보이는 이 자료는 그 과거 문화재 조사기관에서 유적 발굴을 하다가 확인된 그런 어떤 유해 발굴 관련 흔적을 보고서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이 유적을 조사한 보고자는 이러한 형태를 이제는 6.25 전쟁 전사자의 무덤으로 봤습니다. 이게 저희가 흔히 고고학 유적에서 보이는 토광묘라고 불리는 그런 무덤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여서 아마 이 발굴 담당자도 전사자의 무덤으로 이렇게 보았는데, 이게 참 표현이 재미난 것 같습니다. 유품을 부장품이라고 표현을 해서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이거는 무덤보다도 그 바닥만 남은 이제 개인호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제 발굴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개인호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시선에서는 이거를 그냥 무덤으로 보면서 그래도 이러한 기록을 이렇게 남겨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무감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싣고 있어서 좀 어떤 하나의 현상을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들이 좀 재미난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비무장지대 전사자 유해 발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는 그 정전협정서 그 제2권에 포함된 비무장지대 지도라고 합니다. 역시 이제 특별전 도록에서 이제 가져온 자료입니다. 그 확대해서 이제 삼각형으로 표시한 부분이 화살머리 고지입니다. 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천이 역곡천이라고 하는 개천인데요. 이게 이제 흐르면서 이제는 감싸고 있는 그 지형이 약간 화살총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화살머리 고지라고 이제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진이죠. 그 시범적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지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489라는 숫자 쪽에 있는 두 개의 지역이 이제 화살머리 고지에 해당이 되고, 497번 옆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북쪽에 있는 그런 고지인데, 저희는 이번에는 남측 그 비무장지대에 해당하는 화살머리 고지를 대상으로 발굴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은 9.19 군사합의에 의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남북 공동으로 유해 발굴을 하기로 했는데 그 2년이 지난 지금에도 남한만 진행하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북쪽에 많은 그 국군 전사자분들이 묻혀 계시다고 해서 이 공동으로 발굴을 한다면은 그 전사자분들을 이렇게 남쪽으로 모실 수 있어서 이제는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고요. 이 화살머리 고지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군하고 유엔군 중에서도 프랑스군, 그리고 한국군, 중국군이 치열한 전투를 치룬 그런 지역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유엔군과 국군이 묻혀 있을 거라고 추정을 이제는 뭐 기록에 남아 있고요. 역시나 이제 발굴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프랑스군 항구를 저희가 발굴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일단 최초 남북 공동 발굴 그런 지역으로 앞서 설명드렸었던 이제 화살머리 고지가 선정이 되었고, 그러한 공동 발굴을 위해서 남북한이 이제 연결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그 두 번째 사진은 이제 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서 그 남북 관계자가 서로 악수를 나누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악수를 나눴던 것처럼 저희도 발굴을 하면서도 서로 인사하고 악수를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로 이렇게
좀 빨리 그러한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10월에 이제 유해 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비무장지대라는 어떤 그런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많은 수의 지금 지뢰와 폭발물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제거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정말 많은 양의 폭발물들이 이제 식별이 됐고 안전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이제 첫 번째 유해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고 박재건 2등 중사님이십니다. 처음에는 이제는 이 허벅지뼈만 확인이 되고 나서 그 유해 주변에서 이 계급장과 인식표가 식별이 되어서 이제 신원 확인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지뢰 탐지를 하고 있는 이제 공병의 모습입니다.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양의 폭발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공병이 정말로 잘 해주지 않으면 좀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말로 잘 해주셔서 진짜 한 건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이제 공병이 갖추고 있는 안전 복장의 무게가 총 20kg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굴토 작업을 하기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지뢰 탐지를 하게 되는데 진짜 발굴 내내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 저희가 발굴 작업에 임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제는 기초 발굴병이 굴토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의 인원으로는 그 굴토 작업 발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굴토는 발굴에 참여하는 부대의 인력을 지원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 100여 명 정도가 이제 투입이 돼서 발굴 진행을 했었고요. 이게 유해 같은 이러면서 이렇게 굴토 작업을 하면서 이 낙엽층만 걷어내도 유해가 식별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한 2m 가까이 굴토를 했는데 유해의 작은 조각 하나만 이제 찾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해가 식별되면 이제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의 전문 발굴병들이 노출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발굴 범위를 정하고 주변으로 이제 출입을 제한하는 경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사진 속에 노란 그 경시 줄인데요. 문화재 발굴에서 이제 유구를 노출하는 방법과 거의 동일하게 그 유해와 유품의 상관관계를 기록하기 위해서 지금 사진에서는 그 유품 출토 위치에 깃발을 이렇게 꼽아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전문 발굴병들의 유해 노출 실력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 짧은 시간 내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좋지 않은 상태의 유해를 완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노출을 하는데, 네,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작업하고 있는 모습은 이제 꽤 넓은 범위에서 산재되어서 분포하는 그런 조각 유해를 이제 비롯해서 어떤 그런 유해들을 쭉 노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나 이제 유해 노출 모습입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머리뼈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잔존율이 높은 유해를 이제 완전 유해라고 하고, 또 머리뼈가 남아있지 않고 일부 부위만 남은 유해를 이제 부분 유해로 구분해서 발굴을 진행하는데, 사실 이 구분은 저희 유해 발굴 감식단에서만 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준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가 원체 다양하기 때문에 이처럼 완벽한 것도 나오지만 정말 발가락뼈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좀 구분을 해야지만 저희가 기록하는 데도 좀 유리한 면이 있어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발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 유해로 확인된 전사자와 부분 유해로 확인된 이제 전사자의 사진입니다. 이 조각난 유해의 경우에는 대체로 폭발물에 의해 산화되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또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넓은 범위에서 동일인의 유해가 확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는 들은 바로는 약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한 분의 그 유해가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확인된 정도 있고요. 또 이러한 유해들은 이제는 설치류, 뭐 들쥐라든지 그런 동물에 의한 훼손도 종종 보이는데, 이렇게 뭐 가끔씩 멀리 떨어져서 이제 발견되는 경우에는 아마 동물들이 이렇게 물고서 이동을 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정도 해보고요. 경사지가 좀 경사가 심한 곳 같은 경우에서는 뭐 위아래로 이렇게 나오는 유해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확인이 됩니다. 저희 발굴 절차를 말씀드릴 때 이제 1차 그 조사 탐사 그 단계에서 그 전투의 흔적을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전투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게 잘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교통호나 개인호의 그런 흔적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유해는 이 교통호에서 확인된 전사제 유해입니다. 이 개인호 같은 경우에는 확인되는 유해가 이제 한 구 단독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 교통호에서 확인되는 유해는 이제 여러 구의 유해가 중복되어서 식별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교통호 내에서 확인된 다수의 유해를 노출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사진 속에서 확인된 유해는 총 29구의 유해가 이제 확인이 된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유해가 서로 겹쳐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개체 구분에 이게 몇 구인지 구분을 하는데 이제는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는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이제 또 저희식 표현으로 집단 유해, 그리고 구분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제 여러 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제는 일괄 유해라고 표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전문 감식관님이 이제 유해를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말 작은 조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동물뼈인지 사람뼈인지 구분을 해야 하고, 또 어느 부위인지도 좀 이렇게 사람뼈의 경우에는 어느 부위인지도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조각뼈들을 볼 때마다 나올 뼈는 어떻게든 확인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뭐 큰 뼈들은 당연히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작은 뼈들을 찾을 때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또 이제 그런 다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화살머리 고지에서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냥 사진들 자료이고 뭐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에는 또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그래도 거기서 이제 확인되신 분들을 이제 소개를 드리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세히는 아니지만 사진과 이제 성함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고 2등 중사 남궁선님이십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잔존율이 좀 높은 상태로 확인이 됐고,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 2등 중사 김기봉님이십니다. 이거 발굴을 할 때 이제 저희 구역에서는 아니고 다른 구역에서 나왔는데, 이 정말 좁은 구덩이 안에서 이제는 식별이 됐습니다. 이 발굴팀장이 직접 노출을 한 유해인데, 너무 힘들게 정말로 많은 별의별 도구로 사용해서 이제는 노출을 시켜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또 너무 좋았습니다. 역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최종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 2등 중사 김기봉님의 유해와 함께 출토된 유품입니다. 별이 새겨진 단추가 좀 특징적인데요. 이 아군 복장에서만 확인되는 형태로 좀 피하 판단에 좀 정확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 한번 이 별문양 단추를 중국군이 갖고 있어서 피하 판단에 정말 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이런 별 단추를 이렇게 많이 보면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좀 아군 유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단추들이 좀 많이 현장에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고 하사 정용진님의 모습입니다. 계급장을 비롯해서 대검, 뭐 수통 등 군장류 유품들이 아주 양호한 상태로 이제 함께 출토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네, 고 1등 중사 임병호님의
이제는 유해 모습은 아니고 살아생전의 이제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임명호님과 함께 확인된 유품들의 모습입니다. 그 계급장의 모습이 좀 확연히 있고 그 수통에 빵빵 뚫린 구멍들이 아마 그 총탄에 의한 흔적으로 보입니다. 고 2등 중사 서영성님의 그 유해 노출 모습입니다. 다리 아래쪽으로 지금 그 대검도 있고 전투화를 신고 계신데 또 그 아래쪽으로 이 벙커를 만드는데 사용한 그런 어떤 그 철 기둥도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그 유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뭐 인식표 엑스레이 사진, 뭐 기장증 비교 분광 분석 사진 등이 저희 절차 설명드렸을 때 이제는 사용하는 어떤 그런 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저희가 신원 확인을 하는데 뭐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러한 사진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역시나 이제는 인식표도 확인이 되고 뭐 지갑, 그다음에 군장류와 같은 그런 유품들이 많이 아군 유품이 아주 많이 확인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고 하사 김진구님이십니다. 역시 이제는 잘생기신 어떤 그런 사진, 생전의 사진이시고요. 숟가락에 새겨진 김진이라는 글자가 또 신원 확인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면서 혹시나 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무언가에 나의 이름을 남기는 게 참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유해와 관련돼서 이제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유엔군 유해의 이제 노출 모습입니다. 체질유학적 특징을 가지고 유럽인인 것을 이제 추정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는 미군이 아닐까도 확인을 했었는데, 미군 측 자료에 의하면은 관련된 어떤 개인 기록과는 일치한 것이 없다라고 해서 일단 미군은 아닌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식표를 봤는데, 뭐 제일 확실한 거는 이제는 그 인식표에서 그 프랑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확인이 돼서 이제 프랑스 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유해가 노출이 되고 나서 이제 유엔기를 덮고 얘를 표하는 모습인데 역시나 그 저의 미숙함 때문에 유엔기는 저의 얼굴로 덮여졌네요. 프랑스 군이 확인이 되고 나서 이제 프랑스로 연락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어떤 유가족과 연결이 됐다라는 그런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좀 재미난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프랑스 군 같은 경우에는 전산 지역에 그 자기의 몸 유해가 묻히는 것이 어떻게 되게 명예로운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이렇게 찾는데 소홀한 게 아닐까라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아무튼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확인된 그런 유해 중에 하나입니다. 화살머리 고지는 그 7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이 들어간 곳입니다. 뭐 처음은 아니겠지만 그 안에서 이제 활동하는 어떤 그런 인력들은 뭐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발굴을 하는 대규모의 인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한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 당시의 모습이 좀 잘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좀 확인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다양한 형태의 유품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이제 제시한 게 그 아군이 사용한 방탄복인데 저희가 20년 동안 발굴을 하면서 한 번도 그 남한 지역, 저희가 비무장지대 제외한 지역을 이제 남한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남한 지역에서는 한 번도 이제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화살머리에서는 좀 몇 건의 유품이 이제 확인이 돼서 이 유품을 또 이렇게 감식하시는 분들이 또 흥미롭게 접근을 할 수 있었고요. 실물 자료와 비교했었을 때,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형태들로 남아 있어서, 정말로 큰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 방탄복이 그 아군이 사용한 물품 중에 좀 특이한 거라고 한다면, 지금 사진에서 보는 이 방독면은 중국군이 사용한 방독면입니다. 중국군 유해와 이렇게 함께 출토된 유품들 중에 보면은 그 일본군이 사용한 유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종종 확인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어떤 당시의 군수품의 보급 상황을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들이 좀 이렇게 공부가 된다면은 또 유해 발굴의 어떤 목적, 가장 큰 목적인 뭐 신원 확인, 그리고 뭐 가족품으로 돌려보내드리는 것 이외에도 발굴 자체가 어떤 하나의 학문의 어떤 그런 범주에서 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역시나 이제는 비무장지 내에서도 유해 수습 작업이 이제 완료되면 약식 재래를 진행을 합니다. 보시는 사진에서는 이제 흰색 천을 사용해서 이제 관포를 했는데요. 원래 남북 공동으로 유해 발굴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아군과 적군을 따로 구분은 하지 않고 이제 흰색 천을 사용을 했는데, 현재는 남한 측만 이제 발굴을 진행하고 있어서 국군 전사자에 한해서 태극기 관포를 하고 약식 재래와 봉송을 실시합니다. 이 약식 재래 후에는 이제 임시 감식소로 봉송해서 그 절차에 맞게 또 기초 감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백골로 묻힌 용사들의 유해, 단 한 구의 유골이라도 반드시 찾아내 이곳에 모시겠습니다. 보여드리면서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함께 전사자 유해 소재에 대한 제보 및 증언, 유가족들의 시력 채취에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관련된 내용에서는 좀 단골처럼 등장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이 많은 군인들과 학부병을 비롯해서 너무 어머니, 많은 청춘들이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그분들의 희생을 저 많은 적들이 마지막 3분까지 그냥 물러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말입니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어머니, 또 거기에 맞는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또 알려드리도록 어머님도 형제들도 못 만난다고 지금까지 생각하니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 저희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어머니, 저는 꼭 살아서 다시 어머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 옹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아직도 백골로 묻힌 용사들의 유해, 단 한 구의 유골이라도 반드시 찾아내 이곳에 모시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함께 전사자 유해 소재에 대한 제보 및 증언, 유가족들의 시력 채취에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어머니,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적들이 그냥 물러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말입니다. 어머니,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머님도 형제들도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꼭 살아서 다시 어머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 옹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